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 분석을 통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불공정 거래 척결을 외친 이 대통령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을 보면 코스피는 1.8% 상승한 294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09% 상승한 777.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코스피가 1.8% 상승했다는 점은 주요 아시아 국가 증시와 비교를 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증시가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고 마이너스 계속 갔는데 한국 증시가 계속 올라오니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그리고 심천 지수까지 같이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인데요. 이런 강력한 상승에는 금융 투자가 여전히 들어오면서 자, 외국인이 쉬면 금융 투자가 들어오고 금융 투자가 쉬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자, 투자자별 주요 현황에서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되면서 올라온다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한 악재로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매도, 코스닥은 매수했지만 선물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 외국인들은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수요일날 발표 예정인 미국 기준금리 발표된 불확실성으로 어떻게 보면 현물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하고는 있지만 금융 투자가 계속 이렇게 불을 닫긴다면 외국인들 계속 시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자, 오늘 전일 하락 음봉을 장악하면서 하락 장악형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락 장악형 패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안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고 추가 조정 시에는 이 28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 부분을 올려버렸어요. 다만 이제 내일 이제 G7 회담이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고려한다면 자,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하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자, 오늘 저는 전약 후강을 봤는데 전강 후강이 계속 되느냐 그게 아니면 전강 후약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흐름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주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던 이유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무력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고 특히 최후의 시나리오 거론되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이 투자 심리의 개선에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 당국도 조사 체계의 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다. 자, 단기 과제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 금감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감원에 저는 인력 강화가 그리고 절차 완화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조사 시작해서 실제로 조사하는데 벌써 한 달이 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서 또 검찰까지 한다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 준다면 특히 작전하는 세력이라든지 기업들 중에서 장난을 치는 이런 쪽은 없앨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들을 어떻게 보면 더 끌어들이는 이런 수단이 될 수가 향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내일 시장을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가 부분입니다. 자, 유가 부분은 지금 현재 오전 비해서는 지금 2달러 내려와서 역시나 70달러 전후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 내려가느냐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움직임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자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옵니다. 제가 오전에 언급드렸듯이 65달러 내려오느냐 아니면 80달러 가느냐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아침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글로벌 척도라고 본다면 자 70달러 이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자 3.90 마이너스로 해서 1359.60원. 자 유가 부분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50원 쪽 이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높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증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미국 증시는 오히려 G7 회담 정상들의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좋은 발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주식 불공제 거래 척결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후 우리나라 증시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오늘 일본 그 증시가 이 일본 증시의 수익률이 한국 증시의 수익률보다 5배가 높아졌다. 10년 동안. 그만큼 일본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은 정말 증시가 움직임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면서 일본의 국민연금이 자금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일본이 2014년에 스튜어드 10코드를 지금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사회이사 요건 강화 등 회사법을 개정을 했죠. 그리고 2016년은 기업 지배 구조 코드를 변경시켰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이 외국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혁이 우리나라도 꼭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2019년에 상장에서 사회이사 선임 이을 의무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2021년에는 사회이사 2명을 이상을 의무화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다 이 5개 요건을 보면 다 어떤 부분입니까? 기업들의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일본 증시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정말 일본 증시가 이렇게 깨끗해서 이제는 일본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주식 투자도 정말 잘할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주식 불공정 거래 척결을 외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첫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이 첫 시발점 이후에 일본이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해서 사회이사 2명 이상의 의무화 이런 구조적인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변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증시의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외국인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어떻게 보면 2025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글로벌 척도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